네, 안녕하세요. 니트 스피킹 시간입니다. 저는 위 잉글리시의 전아람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연계 질문을 답하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요? 먼저 본론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니트 스피킹, 연계 질문 답하기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을 할 때 시제는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재 시제겠죠. 특수한 몇몇 경우, 과거 시제라든가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스피킹 시간에 많이 틀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각 문장의 동사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I am 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동사를 바꾸고 싶어서 갑자기 go to the school every day 라고 넣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문장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끊고 지우고 다시 I go to school every day 라고 문장을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스피킹 질문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질문의 첫 번째 단어가 대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문 문장의 첫 번째 단어. 여기서 이 첫 번째 단어는 주로 의문사겠죠? 첫 번째 단어는 예를 들어 who라든지 when, where, what, why, 그리고 how나 which와 같은 의문사가 사용되겠고요. 이 외에도 do, are, can, have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에 두 가지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각 의문사를 잘 듣고 이에 해당하는 대답을 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 do, are, can, have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답은 yes 혹은 no라고 먼저 명시를 하고 대답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이런 의문사가 없는 질문일 경우에는 yes, no로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현재 시제, 그리고 동사는 하나, 그리고 질문의 첫 번째 단어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모두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 의문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연계 질문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네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주제가 나왔으면 영화를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영화를, 누구와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런 연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사가 하는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주제에 관한 대답을 의문사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시면 표에 주제가 나와 있고 옆에 의문사가 나와 있죠. who 또는 with whom, 그리고 when, where, what, 그리고 마지막은 wh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뭐죠? vacation. 휴가예요. vacation.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각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누구와 휴가를 가는지. 뭐 예를 들어 가족과 갈 수 있겠죠? My family. 그리고 언제? 뭐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쓰시면 되겠죠? Summer. 어디로? 여름이니까 바다라고 쓸게요. Beach. 해변으로 가서 해변에서 뭘 하는지. 예를 들어 swimming. 수영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수영을 하냐고, 왜 바다로 가서 여름에 수영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나는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like to swim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주제별로 표를 완성해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대답을 어느 정도는 미리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주제는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ooks, sports, movies, music, food, season, holiday, travel, animal, school subject, the internet, TV, hobby가 있고요. 뒤에는 waking up, going to bed, 일어나고 잠자는 거, breakfast, lunch, dinner, 아침, 점심, 저녁 등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각자 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5가지 의문사 외에도 의문사가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른 의문사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먼저 여기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던 how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how. 기본적으로 how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그렇죠. 어떻게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하지만 how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와 결합해서 얼마나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how long. how long 이라고 하면 얼마나, 여기서는 길다기보다는 오래,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묻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질문이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라고 했다면, 자, 여기서 잠깐, 아까 대답은 현재 시제를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가 이미 현재 완료형이라면 대답 역시 현재 완료형으로 해줘야겠죠? 자, 이럴 경우에 대답은 얼마나 오래냐고 했기 때문에 먼저 I have studied English까지 하고 처음에 나왔던 how long, 즉 이 시간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얼마나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for 5 years 영어를 5년 동안 배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how long 외에도 두 번째로 how much나 how much 혹은 how many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인데요. many 같은 경우는 수가 되겠고 much는 셀 수 없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how many라고 했을 때 how many books do you read a month? 라고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대답은 아까와 같은 요령이겠죠? I read 라고 하고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갈 수 없고 목적어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야겠죠? I read 몇 권이나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2권이라고 하면 I read 2 books a month 라고 해주면 되겠죠?
나는 한 달에 책을 2권 읽습니다. 가 되겠고요. 자, 잠깐 지우고 세 번째는 보면 how of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often은 빈도를 묻는 거죠. 얼마나 자주 라는 뜻입니다. How often. 그럼 how often에 관한 질문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How often do you eat out? 여기서 eat out은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I eat out 예를 들어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혹은 once a week 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각자 해당되는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h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역시 얼마나 라고 쓰이는 거고요. 이 형용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How interesting 형용사죠? How interesting is the movie?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자,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마지막에 나온 the movie가 주어가 되겠죠? The movie is 대답은 예를 들어 very interesti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화는 매우 재밌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how 외에도 또 다른 의문사, 우리가 아까 보지 않은 의문사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which가 있었죠? which는 주로 which가 나올 때는 선호도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주로 A와 B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which의 경우에는 가장 which와 같이 많이 나오는 동사가 prefer 인데요. prefer는 선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 한번 볼까요? Which do you prefer?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이겠죠? 이렇게 나오고 A와 B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living in the city or in the country 라고 한다면 A는 여기서 living in the city가 되겠고 B는 living in the country가 되겠죠? 여기서 which 문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A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더 좋아하는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해주면 될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도시에서 사는 것과 시골에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prefer living in the city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이유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because를 사용해서 I prefer living in the city because 저는 도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 삶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It is more convenient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완성된 하나의 답변이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which가 나오고 prefer가 나오지 않고 형용사의 비교급을 사용해서 which is better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which is better watching movies with friends
or alone 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영화를 친구들과 보는 것과 혼자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라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think 내 생각에는 I think that watching movies alone is better 혹은 with friends라고 할 수 있겠어요. better 그리고 아까 한 대로 마찬가지로 because를 넣어서 이유를 설명해 줘야겠죠? because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I don't like talking during the movies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영화 도중에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화를 혼자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which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선택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항상 동사 prefer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Do you prefer? 이라고 나오고 선택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Do you prefe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which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A와 B 중에 선택하는 질문이겠죠? 그럴 때는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watching a movie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죄송합니다. 앞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I prefer 이라고 시작을 해야겠죠, 문장을. 그리고 I prefer watching a movie 라고 하고 나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Because 역시 이유를 넣어야겠죠? Because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시간이 더 적게 걸리기 때문에 It takes less tim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연계 질문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계 질문 답하기 문제는 항상 의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 의문사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아까 본 세 가지, 현재 시제, 동사는 하나, 그리고 첫 번째 단어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각 유형별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